안녕하십니까. 네, 진실과 정의만을 전달하는 이중국 방송입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도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네, 다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는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도 어느 한 가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행실로 말미암아 죄 없는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추미애와 검찰총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과의 갈등으로 인한 초미 사태로 국가법치를 노라는 위기로 내몰고 있음에도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그저 아니란 채도 일관하며 거의 반년 넘게 둔불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좋게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 고리타분 할 때 양반들 얘기고요. 양말도 혼낼 때는 혼냈죠, 이놈하고. 그래서 근데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란 문재인은 사실 그대로 말하면은 급기야 추미애의 법치를 무시한 탈북과 전향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정지까지 해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법치를 무시해가면서까지 해임을 강행하려는 추미애의 직무범위에 벗어난 이 전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12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직무적장이 된대로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인계미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리 등을 모두가 부적정했다고 판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원래 추미애는 검찰의 상정 과정을 건너뛰려는 꼼수를 부려서 곧바로 징계에 휘보하려고 아주 그런 꼼수를 부려가면서 말이에요. 그런 속셈으로 감찰위원회를 패싱 안에다 검찰의 반발로 거의 수십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오후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에서 제기했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광주 사람인데요. 이례적으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버렸습니다. 인용문을 보면은요, 즉 판결문에서 조미연 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명령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정치 권력을, 그러니까 전행이라는 분명하고 강한 단어로 엄중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짓고 추미애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고기영 차관이 돌연 압박을 이기지 못했는지 뭐였는지 사투를 내버렸습니다. 고기영 차관 추미애를 대신해서 2일 열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검사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총장 측이 징계위를 연기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법무부 측에서는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연기 신청을 했다는 이유 아닌 핑계를 대면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면요, 징계위원장 고경 차관이 홀라당 고강가 둬버렸으니까. 그렇죠? 징계위원장도 없고, 또 말을 들으면 검찰들이 여기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다 도망가고 지금
1차장, 2차장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러나 검찰에 참석했던 검사들이 추미애와 이 박은정 검사의 그 직권남용 그 행위를 한 목소리로 이제 고발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감찰원장과 위원들, 검사, 판사, 법무부 차관 모두가 역사의 법정에 이거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윤석열 총장은 법원 판결이 있은 문제 1시간여 만에 검찰청에 이제 출근했는데요. 추미애와 청와대 문재인은 완전 멘붕이겠죠. 그 속이 어떨까요? 완전히 속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전날에 정상현과 추미애가 만났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열렸었어요. 그리고 그 참석 후에 이제 문재인과 추미애가 청와대에서 따로 단독으로 이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과연 이들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들께 직접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뭔 얘기를 나와요? 어렵지 않은 실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겠지요. 그러니까 추미애한테 사퇴를 권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문재인의 그 결단성 없고 그 우유부단한 성격상 이게 돌이켜보면은 되려 추미애의 그 알력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막걸리에 물 탄다 에라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 말이 뭐 농담 아니에요. 사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추미애 등에 올라타가지고 핑계거리를 찾지는 않았나 많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과연 징계위가 열릴 수나 있을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문재인은 발빠르게 공석이 된 법무부 1차관 자리에 판사 출신의 그 변호사 이용구를 내정했습니다. 그 이용구라는 사람은 친여권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자는 그 우리법연구의 그 소속 변호사고요. 참 문재인 주변에 그러고 보면 인물도 더럽게 없는 모양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1순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자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물난이 심한 것 같은데요. 현재 추미애 애완경 검사들이 다 회피하든지 도망을 치고 있는 형편이고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정인가 검사 차장 검사도 그랬지. 이성윤 저것도 뭐 휴가 내고 어디로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내가 보기엔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 가서 자기가 그만두면은 그 뭐 퇴직금 얼마나 나오냐 뭐 다 물어봤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만은 어쨌든 추미애는 고립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재인한테도 상당히 인물난에 허덕이는 사실이고 장관도 함부로 못 자르는 이유가 장관을 시킬 만한 인물이 없다는 말도 돌고 있어요. 이 법무부 장관을 뚝 잘라놓으면은 진짜 법무부 장관을 할 사람이 없다면은요. 또 어디서 저 조국이 같은 놈들 데려다 놨다가니 그 며칠하다 또 그만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자체가 지금 상당한 곤욕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오죽하면 추미애 같은 말괄량이를 갖다 앉혔겠냐 이 말입니다. 콧물이 잠깐 나네. 큰일 나. 죄송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올랐던 사람까지 앉혔으니 뭐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이 나라 대통령이 추미애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입니까? 청와대 독대까지 했는데 임명권자인 문재인의 말을 쌩 깠다는 말로 들리니
이 상황이 참 묘합니다. 그 문재인 말을 패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놀랑 떠들어라 날랑 내가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추미애 계속 징계위를 밀어붙이고 있고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니 문재인이 말을 듣지 않고 되레 문재인이 추미애 말에 꼼짝 못하고 추미애에게 발목을 잡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문재인은 지도자로서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격조차 상실한 허접한 인간이랄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못났으면은 제가 임명한 그 임명직 검찰총장, 그게 임기가 보장돼 있는 그런 검찰총장을 임기마저 보장도 못하고, 자기가 한 말을 해도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기 넘은 정무직 장관 하나 경질하지 못하고, 저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결국 법무부 차관까지 임명해 주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에 올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감봉이든 뭐든 간에 그 권한이 올라오면 나는 사인만 하겠다, 뭐 이거죠. 뭐 감봉이 됐든 해임이 됐든 간에 여기에 관한은 대통령이 거부 권한이 없다는 뻔한 핑계를 이번에도 그 더럽고 비겁한 짓으로 추미애를 방패 삼아서 슬그머니 물타기 할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겠지요. 그 다음엔 추미애도 토사구팽될 것은 뻔한 거지. 결국 좌파들은 항상 그랬듯이 피로가치가 다 떨어지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들 법이고, 그들의 철칙입니다. 그 좌빨들의 철칙이에요. 빨갱이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문재인을 치고 나온 듯 합니다. 직접적으로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과 저희가 예상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관한 것입니다.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이것부터 이틀째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이제 영장이 올린 것도 봐야 되고 다 보고 이제 보고서나 그걸 포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다 다 이제 봤겠지요. 그리고 원전 사용하는 구속영장을 승인해 버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개입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산업자원도 동산부 움직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 경제성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다. 적법한 절차 없이 그냥 원전을 직권 폐쇄한 이 국정농단 사건. 자, 여기에 이제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쪽, 이름도 참 빌어먹게 생겼네. 444쪽 문서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복직 되자마자 대전지검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을 그것부터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총장직에 이제 컴백하자마자 본인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의 간부들이 뭉개고 있던 원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아주 이제 발칵 뒤집혀진 상태인데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빨리 이걸 이제 수사를 이제 시작해라. 이 구속영장을 취검하기 아주 이제 급해지고 이제 윤석열 총장을 비해서는 이제 청와대를 향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이제 나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 대전지검 원전 수사에 대해서 추미애와 민주당 뜻을 모아가지고 끼리끼리 뜻을 모아서 막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막 정치적 수사라며 아주 날선 비판을 해왔었죠.
그러나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보고서는 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진전될지 끝이 어딜지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드디어 칼자루에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자, 4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확실히 열릴지는 아직 장담 못하겠지만 만약 징계위가 열려서 윤 총장이 다시 징계를 받는다면 또다시 직무가 정지될 것입니다. 그러니 윤 총장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많은 수사 범위를 좁혀서 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바싹 올가매 놓고서 대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4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면 아마도 수사는 강력하게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만약 징계를 먹는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입니다. 문재인과 추미애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과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이제 가진 방법과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지만은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 상대가 지금 윤석열에서 국민으로 상대가 바뀌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하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윤석열 총장에게도 완전 깨박살난 이들 아닙니까? 이거 아니래도. 자,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인 월성 1호기 정체성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복귀하자마자 그냥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달려가가지고 사전 구속영장을 승인해버리고 문재인 정권과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정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올 수도 없어요. 못 나와봤으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을 거예요. 이제 둘 중 하나 죽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사정의 칼날이 썩은 가지라도 하나 뚝 자르려나 아니면 아예 밑둥을 확 통째로 날릴까요?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용 부장검사는 오늘 오후 법원에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열치,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통합사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감사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마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444쪽의 자료 문서를 조직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게 막 완전히 폐기시켜 버렸죠. 그야말로 이제 증거인멸을 한 행위를 했는데요. 이 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은폐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증거 은폐는 지난 11월 1일 오후 11시 밤이죠. 밤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01시 16분까지 일요일 밤에 기습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감사원이 추가 제출 요구가 있었던 바로 전날입니다. 월요일날 전날이 일요일날이죠. 자, 그럼 왜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그 전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윤 총장이 이런 식으로 연장을 청구하면 안 된다. 좀 더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면서 보강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게 됐어요. 문제가 또 한 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느닷없이 이제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됐죠. 추미애 미친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되자
추미애 나이를 그 중간 그 대검 검찰청 간부들이 다시 올라온 그 서류를 고의제로 뭉개면서 영장 승인을 미루면 승인을 안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복귀 일성으로 영장 증인 그것을 아주 전결해버린 것이. 자, 수사팀은 감사원법 위반 위에 형량이 높은 공용전자 기록 통신 손상, 방실치 등을 추가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은 보강수사를 지시하는데요. 왜냐하면 감사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판단에 이제 감사원법 위반으로는 안 되니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등 인정이 되면 죄질이 너무 얕다. 그래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판단에서 이제 그걸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형량을 보니까요, 공용전자 기록 손상 거기에 대한 법이 인정이 되면 한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 그리고 또 방실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다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중형입니다. 역시 얼거 넣는다는 윤석열이만한 전문가도 없을 듯합니다. 여러분이 잊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많은 애국지사들을 굴비역듯이 쓸어 넣을 때도 이렇게 갖다 잡아둔 겁니까? 그런 실력이니면 오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죄 없는 대통령이 죄를 갖다 어떻게 뒤집어 씌워가니까 30년이나 옵니까? 그리고 감사원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감사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7천여 페이지 방대한 수사 참고 자료 서류를 검찰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자,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 결과, 각종 물적 증거를 피의자 사실별로 정리해서 검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 자체가 검찰 수사 자료나 법원 판결문 같이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된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이번 수사는 이 맥상을 놓고 볼 때 문재인과 청와대, 정부 여당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수일 잘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은 여러분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 만드는 프레임에 걸려드는 그런 우는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지고 아직도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몰라요. 프레임에 걸렸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국 사태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원래 문재인을 타도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정권을 불법으로 탈취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거꾸로 쳐봐야 된다고 그게 나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1야당의 새끼들은 반문연대 어쩌고 저쩌고 똥맘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조국 프레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에서 조국 사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조국 프레임에서 서울 조국 프레임 끝나가니까 사퇴고 나니까 이제 추미애로 연결이 됐지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병원 사건에서부터 이스트나 항공인가 무슨 항공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지, 문재인 딸 그렇지, 하여튼 줄줄이 막 계속 터집니다. 비리가. 조국 하나 가지고서라도 몇 개월 동안을 물타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나임 사태에다 옵티머스에다
지금 저기 김대중이 아들놈 새끼 보십시오. 어디로 들어간다 지금 나옵니까? 수면에 오릅니까? 안 오잖아요. 흐름이 넘어가면 요름 타고 또 고름이 나면 요름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지금 어떻습니까? 추미애 하나 가지고 문성열이 그 둘 갖다 이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문재인의 죄를 덮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싸움을 붙여서 이질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이거 밀고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공수처법도 통과되겠지요.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지 살아날 구멍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반 뉴스가 다 그겁니다. 지금 TV 유튜브를 들어봐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뉴스 아주 그냥 뭐 보리밭이 진짜 뭐야 진짜 풀밭인지 보리밭인지 모르겠습니다. 10% 내가 예? 그렇게 전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 그 프레임에 걸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 국민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예? 보십시오. 윤석열이 꽃길에 무슨 꽃이 뭐 잔뜩에 그 얘기가 뭐 또 뭐 쫙 그러고 추미애 뭐 꽃길에 무슨 조화가 쫙 그게 뭔 얘기입니까 전부 다. 지금 4.15 총선이 지금 이 부정선거라고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건 다 붙여가지고 잊혀져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서서 확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라도 좀 똑바로 좀 볼 줄 알아야지요. 왜 그렇게 프레임이 잘 넘어갑니까 우리 우파들은. 네? 잘 걸려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저런 대형 유튜브들 마냥 불과 몇 명 구독자가 지금 며칠 안 된 그런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라고 볼 수도 없어요. 차라리 페이스북만 또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형 유튜브들이 저짓을 하고 앉았으니 사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든 안 보든 저는 별로 상관 안 씁니다. 오다 가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전달해 주시고 이 프레임에 다시는 걸려서는 안 됩니다. 이 촌놈이 이렇게 나서 얘기할 정도 되면은 그만큼 이 나라 자체가 어지럽다는 얘기입니다. 예? 얼마나 기가 따가우면 제가 나서서 이러겠습니까? 저는 원래 힐링 프로그램 이 건강을 위해서요 산에 가서 좋은 약초나 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좋은 일 하려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엉뚱한 대로 어떻게 시사 프로그램 이거 완전 이슈 완전히 풍나 빠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러니 빨리 이게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선사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다 가다 보시거든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자 사장 났습니다. 옳은 말 하고도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10마디 하면 한마디 옳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은 안 씁니다. 예,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우파가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들의 수독을 묻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딱 얽어맬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앞으로 쭉 지켜보십시오. 뭔가 될 겁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